계속된 강행군에 정말 쉬고 싶어서 섭외한 모델. 중앙일보 올해차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이 촬영 끝나면 가는 내내 조금은 자면서 그렇게 갈 예정인데, 오늘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말 편안하게 쉬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이 차 직접 운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상당수의 시간을 이 뒷좌석에서 보낼 텐데, 카니발을 베이스로, 카니발 리무진을 베이스로 고급화를 추구한 노블 클래스 L9,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일상주행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것보다 상당히 편안합니다. 2열 승차감도 카니발 많이 좋아졌죠. 약간의 무게가 늘어서 그런지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으로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주행, 승차감,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의 고급화는 기존 카니발 리무진과 다른 나머지 부분에 있겠죠. 노블 클래스 L9, 언뜻 보기엔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처럼 바닥 전체가 우드 플로어로 되어 있습니다. 집안 거실을 떠올리게 하죠. 전동식 풋레스트를 달아 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줬죠. 좌석에 앉았을 때 분명히 편했고요. 조작은 이 부분을 통해 하는데, 그 밑으로는 냉온장구도 보이죠. 물론 카니발 하이 리무진에도 냉온장구가 있지만 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트가 눈에 들어오는데 투톤 외장 컬러에 맞춰 실내도 1열과 2열을 투톤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와 뒷좌석 시트 색상을 바꾸거나 내 마음에 드는 색으로 모든 시트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죠. 가죽 색감이 좋죠? 이 역시도 노블 클래스에서 직접 선정해 쓰는 가죽입니다. 옵션으로 파스비오 가죽을 택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질감이 나오겠죠? 시선이 가는 곳 대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스티칭의 품질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모니터는 21.5인치인데 FH급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선명해서 좋았습니다. 상단 중앙의 큰 조명은 원래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제공되는 것인데, 그 주변을 스타라이트로 감싸 조금 더 화려해 보이게 꾸몄고요. 스피커 재질도 금속으로 바꿨죠. 확실히 고급스럽긴 한데 부메스터 것을 따라한 티가 많이 납니다. 이 밖에 독서 등을 비롯한 주요 기능은 하이리무진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고요. 자, 역시 누방이 최고네요.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일어나도록 하죠. 뭔가 누워서 하려니까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전동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앞서 보셨지만 가죽의 질감, 좀 보들보들한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럽게 손에 닿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가죽으로 감쌌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감입니다. 이 컨버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 가끔 이제 차들을 만나보면 마감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본드를 가지고 붙이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노블 클래스에 이 기아와 협업을 많이 해서 노하우를 쌓은 만큼 퀄리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열 승차감도 무난해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면 충격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데 중간은 조금 더 편하고요. 아무래도 이 차량에 피칭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뭐 연예인들이 타기에도 뭐 좋은 차가 아닐까 싶은데 전화 갔을 때도 편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촬영 중이니까 잠시 거절을 하도록 하죠. 누구니? 자, 어찌 보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이리무진도 충분한데 뭐하러 그렇게 돈을 더 써? 맞습니다. 뭐 실용성만 따진다면 하이리무진도 충분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급화를 추구한 마이바흐 버전이 있죠. 과거 마이바흐는 정말 본격적인 마이바흐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었지만 현재의 마이바흐는 에디션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고급화된 에디션이죠. 그런 가치로 놓고 본다면 컨버전 업체인 노블클래스가 만든 L라인도 가치가 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클러치백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하나를 디자인해서 이거를 양산화 시키기까지 그 과정 자체는 분명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로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이 모여서 고급화된 그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카니발은 2.2리터 디젤, 3.5리터 가솔린 등 두 가지 엔진을 사용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을 쓰죠. 노블클래스는 이 중에서도 소음 진동에서 유리한 3.5리터 가솔린 엔진만 사용합니다. 토크감이 좋은 것이 디젤의 매력이면 가솔린은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여유로운 힘을 보여주죠. 솔직히 오늘만큼은 운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뒷좌석에만 있자니까 운전하고 있는 담당 PD 눈치도 보이고 아주 잠깐만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카니발하고 같다니까. 이번에는 운전석입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3.5리터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중이 조금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생각보다 이 차의 움직임이 매우 이렇게 빠릿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카니발 자체가 움직임에 의미를 둔 모델은 아닌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토크감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그 저속 구간, 여기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가속 페달 최대한 밟아서 RPM을 이제 5,000, 6,000까지 띄우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력과 토크가 조화를 이뤄서 이 부분에서 불편은 없는데 의전용 차량으로 이와 같은 RPM을 쓰는 기사님은 거의 없겠죠. 자, 거동 자체도 조금은 묵직한 편이고 앞좌석 승차감은 어떨까요? 무게 증가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느끼지만 기본 카니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서스펜션을 손댄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차량의 기본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직진성이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구동 방식이 조금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한쪽으로 조금 쏠리는 초기에 이제 토크 스티어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뭐 이 차의 실제 소유자들이 불만 가질 내용은 아니고 승차감은 이 정도면 그래도 미니밴이라는 그 틀 안에서 충분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나가 바뀌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카니발이 시에나를 이렇게 한번 치고 나왔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승차감을 놓고 본다면 시에나보다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그 차이 자체가 모든 차가 그렇지만 요즘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죠. 확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승차감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빨리 뒷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네요.
뭐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차를 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차량 자체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카니발 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보여드린 그 인테리어의 요소, 사실은 거기서 다 나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 외적인 부분에서 과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노블 클래스의 L9, 기아차 엠블럼 대신 컨버전 브랜드인 자사 로고를 그대로 달았습니다. 보닛에도 노블 클래스에, 트렁크에도 노블 클래스에, 심지어는 그릴에도 노블 클래스에 이렇게 자사 엠블럼이 들어있고요. 컬러는 총 5가지 중에서 택할 수 있는데 그중 3가지가 투톤이죠. 노블 클래스만의 투톤 컬러인데 도색 퀄리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투톤 도장을 잘 못하면 오히려 산티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안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넓은 사이드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턱이 높은 곳 또는 벽 가까이 주차할 때 주의를 해야 하고요. 잠시 옵션을 보여드릴까요? L9의 기본 모델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3.5리터 가솔린 시그니처 9인승을 바탕으로 꾸며지는데요. 프리미엄 패키지 스마트 커넥트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조합이죠. 여기에 앞서 보셨던 우드 플로어, 나파 가죽 등을 넣어서 차별화를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블 클래스의 L9의 가격은 9,990만 원입니다. 나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가죽을 원하면 파스비오 가죽으로 리커버링을 할 수 있는데 옵션 가격만 700만 원이죠. 기본형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싫다고요? 포칼 사운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고급형은 400만 원, 최고급형은 650만 원이라고 해요. 롤스로이스의 스타라이트가 부럽다고요? 그렇다면 스타라이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단돈 300만 원이고 냉 온장고 또한 300만 원에 달 수 있죠. 액세서리들도 옵션인데 러기지 매트, 클러치백, 목 쿠션 등을 전부 추가하면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 테스트카의 가격은 이런저런 옵션을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 됩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아니 뭐 이거 하이루무진 뭐 이거면 되는데 그 돈이면 뭐 다른 차를 살 수도 있고, 네, G90를 살 수도 있죠. 하지만 G90가 갖지 못하는 이만큼 광활한 공간, 바로 그런 점이 우리가 미니밴을 바탕으로 컨버전한 이와 같은 모델을 타는 이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차들이 있고 그 각각의 차량들마다 존재의 가치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쓰레기 같은 차들이 있긴 해요. 오늘 만난 노블 클래스 L9, 사실은 저희가 L4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번호판을 못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번호판이 달리는 대로 이후에 L4를 다시 다루기로 하고, 사실 이 의전용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정말 이 VIP를 위한 그런 가치는 L4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은 향후에 다루기로 하고, 그래도 오늘 모델이 갖는 최고의 이 매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6명이 탔을 때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릴 수 있다는 점이죠. 당연히 6명이 다 승차한 상태에서만 이용을 하셔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마지막 4열을 펼쳐서
9인승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L하고 9,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인승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네, 이 차의 매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뭐 9명이 빡빡하게 타서 갈 이유는 없지만 확장성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고속도로 1차선을 점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지금 타고 있는 고급 리무진 L9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뭐 사실 별 내용 없었죠. 앞서 보여드린 그 소재를 통한 고급화가 이 차의 본질이었으니까요. 네, 오늘은 노블 클래스의 L9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진짜 자야겠다. 어제도 잠을 못 자가지고 4일째 하는 동안 한번 놀아봅시다. 일은 할만해? 힘들죠. 그것도 힘들어. 곧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 맞아. 자, 그란투리스모 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죠? 라인 잡고 가는 그런 레코드 라인을 잡는. 레코드 라인을 잡지 말고 차선 중앙이나 잘 잡아.